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것인데요.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단어를 오늘의 한자어로 선정을 하였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일단 도금 발음은 말알입니다. 말알 바로 확 다가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중국어 발음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라입니다. 마라 이거는 성조를 지켰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마라라고 얘기하죠. 마라 들어간 음식 상당히 많죠. 자,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글자를 일단 한 글자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삼마자입니다. 준 3급에 배정되어 있고 총 11획입니다. 삼마자 자체가 부수로 되어 있으니까 제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1획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이렇게 중시해서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게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안쪽을 나무 목자 2개, 그렇죠? 숲을 림자처럼 이렇게 써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죠? 이 글자 자체가 원래 3배 패자이고요. 이건 이거는 차조 출자입니다. 이거는 차조 찰기 있는 조 할 때 출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 글자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게 3을 그죠? 이 대를 거의 3m 가까이 되죠. 이거를 꺾어서 이 널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원래 3배 3패자이고요. 패 2개가 있어도 이게 3패자입니다. 이것도 패자입니다. 어쨌든 삼마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허신의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3배 패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 그 한디엔 ZDic에서는 여기에 사실은 콤마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콤마가 여기에 구분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그죠? 그 지붕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무엇을요? 이 삼이라는 식물을 사람이 보통 이 치라는 거는 다스리다의 뜻이지만 관리한다의 뜻도 있겠죠. 예를 들어 치수다라고 하면 물을 다스린다기보다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아니면 가뭄에는 또 잘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물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도 관계 그러니까 물을 댈 때 가뭄에는 관계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치자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라는 것도 이 삼이라는 이 식물을 예전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사람들이 아래서 가공을 할 때 얘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작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특히 이 삼이라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하죠. 왜냐하면 이 줄기 부분은 섬유로 쓸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잎 부분하고 그 살짝 까끌하기 이쪽인가요? 그쪽은 마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하듯이 예전에도 그렇게 관리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뭐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섬유에 그렇죠? 옷을 짓는 중요한 용도였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혹은 사람이 공을 들여서 관리하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기에 구분선이 있어도 표가 있어도 없어도 사람이 다스리는 바다 그리고 이 지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물을 건조시킬 때는 양달에 말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삼처럼 응달에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렇게 그늘막에서 얘를 보시면 여기에 점이 없죠. 여기는 또 그늘막에서 얘를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이 삼마자에 왜 이 그쵸 집 엄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삼마자는 지난번에 뭐 마귀 마자, 절일 마자 설명할 때 한번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자, 이것은 예전부터 아마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그렇죠? 특히 잎을 얘기하는 것도 이파리, 잎을 섭취했을 때 무언가 절이거나, 그렇죠? 뇌에 어떤 그렇죠?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죠? 병들어 기댈 력을 넣어서 이런 글자를 쓰면 이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절일 마자가 되는데,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서로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게 풀임을 강조할 때 여기에다가 풀초를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요.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 마자의 경우도 그냥 이게 그렇죠. 이게 그냥 발음 요소다라고 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아니면 조종하는, 뇌를 조종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왜 삼마자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그 마약의 그 용도로 쓰는 것은 보통 잎을 가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통 대마초라고 얘기한다던가, 서양에서는 마리화나라고 얘기한다던가, 조금 더 농축돼서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 뭐 해시시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식물 삼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뭐 아편, 모르핀 같은 경우는 양귀비에서 추출한 그 가루를, 농축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대마는 뭐 그렇게 약품 용도로 쓰고 있지만 엄격하게, 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넨이라고 해서 린넨이라고 얘기하죠. 소재죠. 어떤 옷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점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시풀을 뜻하는데, 이거는 밖에서 그냥 자라는 것들 안으로 가져와서 가공한 것은 삼이다라고 뭐 구분 짓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지초 지자를 써서요, 쯔마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참깨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걸 참깨라고, 지마라고 해서 참깨 같은 흑임자 같은 것, 검은 깨 같은 것을 지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의 씨가 상당히 작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햄프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마자 아주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고 활용을 했다. 다만 사람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들어 기댈 력이 없더라도 이것은 마취의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자 같은 경우는 이 삼배가 상당히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일정하지 않다, 고르지 않다의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두 같은 것이 걸려서 얼굴 표면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반듯한 것이 아니라 좀 얼었다고 얘기하죠. 곰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 있는데, 어쨌든 삼마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쯤에서 삼마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어떤 삼마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근문이고 소전인데, 어떠한 환경에서 이 삼을 말리고 있는지, 쪄서 말리는 거겠죠. 쪄서 말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 글자는 매울 날자입니다. 우리가 매울 신자가 이게 그 부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판이나 비난 같은 것이 너무 맵다라고 할 때 신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할 때 날자입니다. 그런데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아니라
병들어 기댈 력자가 있는 병지럼이 있는 이 날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매울 실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묶을 속자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지만 아쉽게도 옆에 있는 것은 설문회자 같은 걸 보면 그 묶을 속이 아니라 찌를 자나 발랄할 날짜의 생략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랄하다, 통통 튀다의 뜻이거든요. 아니면 찌를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맵다라는 어떤 그 느낌은 맛이라기보다는 아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찌를 자나 발랄할 날짜에 어떤 생략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설명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허신의 설문회자는 자, 이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나라, 지금의 사천성 쪽이죠. 초나라 사람들이 약이 독한 것, 약이나 독을 일컬어서 통랄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렇죠? 아프고 맵다. 약이 독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기댈 력의 뜻을 따르고 옆에는 발랄할 날짜입니다. 나중에 발랄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날짜는 물고기가 뛰는 모양, 랄 하면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모양이기 때문에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처럼 찌를 자자로 해석을 하시면 이걸 만약에 보신다면 매워서 그게 혀나 감각기관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달, 절이니까 반절법에 의해서 로, 달, 절이니까 랄이다 라는 발음은 지금과 똑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발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거고 일단 매울 날짜는 설문회자에는 없다. 대신 이 글자가 있다. 병들어 기댈 력이니까 얼마나 더 독하고 아프고 찌르고 이런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릿지릿 거리거나 아니면 맵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겨우 끝났네요. 자, 말알. 이게 바로 마라 여우유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여우유라는 거는 오징어인데 이 안에 있는 우리 보통 맛의 종류를 마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고요. 바이두, 바이커. 그래서 바이두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입니다. 川菜 常用的味道之一. 그렇죠? 川菜라고 하면 사천 음식을 얘기합니다. 사천 음식에서 상용, 항상 사용한, 자주 사용하는 味道, 맛 중에 하나다. 중국어를 모르셔도 뭐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사천성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맞네요. 자, 안에 있는 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를 담당하는 것은 제가 보라색으로 했고 라를 담당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오하고 라자오 둘 다 자오인데 이거는 산초나무 초를 얘기합니다. 보통 산초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같은데 추어탕 같은데 넣어 드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산초가 이 산초일 거예요. 맵고 얼얼한 느낌의 그런 열매이죠. 나중에 말려서 가루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오라고 하면 이건 화초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얼얼한 맛을 내는 그런 산초 같은 것이고요. 라자오라는 거는 랄초죠. 랄초는 우리나라 안 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것은 얼얼한 맛, 혀가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맵기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가 바로 화자오하고 라자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화자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초나무 열매입니다. 산초. 그러면 라자오는 고추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고추라는 표현이 옛 표현 글자 고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괴로운 산초다. 그래서 고초에서 우리나라는 고추로 했고 중국에서는
네, 랄초라고 얘기했다. 라지아오. 지금도 라지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재미있는 어원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다른지의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롯데리아에서 마라로드라는 뭐 버거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그 광고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보시면 홍콩에서 찍은 것 같은 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라촌 해서 마랄촌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마라에 관한 내용인데 자,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뭐 제가 비난할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자를 설명하는 있는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마라라고 하면 그 마라가 무슨 뜻인지는 뭐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눈에 좀 띄어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자, 매울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도마를 두드립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일부러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매울 마는 아니죠. 이거는 얼얼하다의 마라고 해야겠죠. 오히려 그렇죠. 마비될 마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서로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라는 볼까요? 라 얼얼할 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바뀌었죠. 랄 같은 경우는 맵다였고요. 마 같은 경우는 얼얼하다였으니까 서로 바뀌어서 지금 자막이 나갔다. 그렇죠? 스크립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뭐 가벼운 광고니까 제가 여기에 문제를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매우 익숙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마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린 학생들도 좋아하고 마라탕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마는 마비되는 것, 랄은 그냥 매운 것으로 생각하셔서 중국어로 마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롯데리아 마라로드. 여긴 또 한자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절찬리 한정 판매 중. 절찬리의 리는 안리 속 리자죠. 그렇죠? 칭찬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칭찬인 거죠. 대단한 칭찬 속에 한정 판매 중에 있다. 그래서 절찬리도 뇌리 이런 거 할 때도 리가 성황리에 할 때 리자처럼 안리자가 들어간다 정도만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말알탕 이 탕자는 그 배정 한자에는 없는데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탕자 아래 불화자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울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라탕이라고 하면 당연히 설렁탕이나 뭐 그렇죠? 추어탕 이런 것처럼 당연히 이 탕자를 쓸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 전공자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탕자가 아니라 불화가 아래쪽에 있는 이 탕자입니다. 대울탕자, 결국 마라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뭐 밥도 말아 먹고 하는 경우가 많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거는 탕을 마시거나 원래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엔 좀 달라졌어요. 많이 위생적으로도 뭐 개선을 됐고 해서 이 마실 수 있는 탕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본인들의 특성 그 요소로 삼아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오히려 생겨나긴 했는데 자, 중국에서는 이 탕이라는 글자가 원래 손을 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데우다의 뜻도 있고요. 무엇보다 데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에 살짝 데쳐서 나온 것이 바로 마라탕입니다. 맛은 마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리 방식은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샤브샤브 하듯이 살짝 데쳐서 넣은 것이 바로 마라탕입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잘 먹지 않고요. 건더기만 건져서 먹고 국물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살짝 데치는 거니까요. 자, 한번 마라탕의 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대표 요리다. 생선, 고기, 콩제품, 야채, 당면, 라면, 떡, 각종 해산물을 기호에 따라 특제 육수에 넣고 끓인 탕이다. 보통 우리나라는 양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는데 주로
중국 본토의 마라탕은 대부분은 식물성 재료가 많습니다. 생선도 저는 잘 못 봤고요. 뭐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야채 위주로 네, 살짝 데쳐서 먹는 네, 특히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떡볶이와 비슷한 초등학생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마라탕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좋아하는 중국의 요리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마라탕 집에 자주 가는 네, 성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특이해요.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의 마라탕은 조금 네, 중국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요. 그래서 뭐 중국어로 뭐 학교가 끝나고 방학은 학교가 끝난 다음이에요. 나와 친구는 결정했다. 그렇죠? 마라탕을 먹으러 가기로. 뭐 이렇게 예문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뽀차이 이거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지난번에 중국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를 약간 탕이샤라고 하면 살짝 데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이라는 소리는 네, 국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짝 데치다. 물론 이게 뜨겁다의 뜻도 있고요. 다리미질을 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네. 어쨌든 네, 여기서는 데치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마라탕 드실 일 있으시면 이거는 국이 아니라 살짝 데친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많이 길어졌네요. 당연히 이 마라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볼 수 없었고 1920년 조선일보의 나의 일기 9번째 중에 이 마라라고 보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근데 너무 글자가 흐려가지고 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혀 없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보이고 검색도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져놓고 알아만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라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중국에서 쓰고 있겠죠. 자, 볼까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면 얼얼하고 매운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볕 양자를요. 이게 원래가 볕 양자죠.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치다, 대다, 그 다음에 뜨겁다 뜻의 탕이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랑 그렇죠? 그 다음에 국탕자도 이렇게 써버리죠. 이렇게 대신 이렇게 데치다고 할 때는 사성의 탕이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마시는 국 할 때는 탕 이렇게 일성으로 발음을 하죠. 네. 중탕하다의 뜻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울 탕자에다가 이 더우가 이게 머리란 뜻이거든요. 머리를 데우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우리가 볶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마, 요즘으로 말하면 펌 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데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탕, 도파, 두발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머리를 자른다고 얘기하죠. 머리카락 자른다고 얘기 안 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머리카락을 깎다, 머리카락을 자르다 해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다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머리를 볶다, 아니 볶다는 아니죠. 머리를 데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파마입니다. 파마. 물론 머리카락을 써도 됩니다. 파라고 해서 탕파라고 해도 이것도 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본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겠죠 일본어에서도. 그래서 마라탕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상용 한자에 없는 거는 그냥 대충 다른 글자로 써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글자는 없겠죠. 중탕하다의 뜻 없기 때문에 그냥 설렁탕 뭐 이런 것처럼 탕을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렇죠? 마라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 마라탕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쓰고 그냥 그렇죠? 아주 길게 의역을 했습니다. Skewered vegetables and meat cooked in a hot and spicy soup. Skewer 이라고 하면 이건 꼬치에 꽌 이런 겁니다. 꼬치에 꽌 그 야채 혹은 고기 어디에요? 뜨겁고 혹은 맵고 뜨겁다고 했네요. 뜨겁고 매운 스프 안에
조리된 꼬치가 된 꼬치 형식의 야채와 고기 뭐 이렇게 풀어놨는데 큰 의미는 없죠. 마라입니다. 기왕 소개한 김에 어차피 해설본이지만 간략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라 샹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마라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샹꼬라는 것은 이거 솥과자의 관체자입니다. 그렇죠? 향이 있는, 맛있는 이런 뜻입니다. 맛있는 냄비. 네, 샹꼬. 그래서 향과 샹꼬라고 하면 조금 더 마라탕보다는 당연히 국물이 없고 짜작하게 이렇게 물기 없이 볶아낸 대신 마라 성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까 화자오하고 라자오가 들어가야지 마라 맛이 나니까요. 네, 그래서 마라 향과를 중어로 마라샹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솥과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일본에서 나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냄비의 원형입니다. 나베에서 냄비가 왔죠. 어쨌든 솥과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과두주 할 때 과로도 알려져 있죠. 중국 술 중에 하나인. 자, 마라 롱샤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롱샤라는 것은 중국식 어떤 작은 가재, 바닷 가재 같은 겁니다. 좀 작은 애를 얘기를 하고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라의 양념을 잘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안에 있는 속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중국에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꽤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꽤 이게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마라 롱샤. 롱이라는 거는 용자의 간체자고요. 시아라는 것은 새우 하자의 간체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용하. 그래서 이 하자도 제가 왜 이 글자가 들어갔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벌레에 속하고 벌레처럼 생겼죠. 그리고 익히면 약간 붉은 노을빛이 난다. 라고 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는 새우인데 좀 용처럼 큰 새우. 그래서 롱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새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게 같기도 하고 가재 같기도 하죠. 가재입니다. 가재. 민물가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중국에 주로 많이 양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성 마늘박물관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마늘이라는 표현이 이 마랄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마늘을 보통 따수안, 대산이라고 해서 마늘 산자를 쓰기도 하고 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어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리 마늘의 어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원 1, 몽골어 만키르에서 끄가 탈락이 돼서 마늘로 불린 것으로 추정한다. 1번 뜻이니까 1번 어원이 가장 그럴싸하죠. 2번 어원 보시겠습니다. 명물기략에서 보면 맛이 매우 맵다 해서 맹렬이 맵다. 맹랄에서 마랄, 이 마랄에는 이 마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마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넣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마랄에서 마늘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1870년 황필수가 지은 게 명물기략인데 1870년에 이런 어원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다. 세 번째는 뭐 어원이라고 보기엔 그런데요. 본초 광목에 산에서 나는 마늘을 산산, 이 마늘 산자죠. 들에서 나는 것을 야산, 재배한 것을 산이라고 그냥 하였다라고 해서 마늘을 보통 이렇게 해서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 마랄이 있어가지고 저는 혹시 마랄에서 마늘이 오지 않았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맹랄, 마랄, 마늘 이 학설도 상당히 재미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3번째 많이 길어졌네요. 3마자에 매울 날자가 들어간 마랄, 중국어로는 마라였고요. 이것은 얼얼한 맛. 화자오에서 온, 산초에서 온 얼얼한 맛. 이것은 매운맛, 고추에서 온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요리의 방식, 맛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혹시 마라탕 집에 가시면 이 탕자가 과연 어떤 탕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이 탕자를 쓰지 않고 국탕자를 쓰는 곳이 있거든요. 국탕자가 쓰신 곳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100% 한국 사람이 연 마라탕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불화자로 끝나는 이 대치다, 대우다의 탕자가 있는 곳이면 이것은 마라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문을 연 마라탕 집이다 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34번째 시간 234번은 마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간략본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할 예정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진다 그러면 간략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